안녕하세요, 모터시티입니다. 지난 글과 영상에서 디트로이트와 루머가 나고 있는 카일 어빙과 트레이 머피 3세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드를 위해 디트로이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셋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현 로스터에 대한 냉정한 가치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우선 디트로이트의 드래프트 픽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드래프트를 포함해서 2032년까지 자체 1라운드 픽 7장을 모두 쥐고 있고 2라운드 픽은 보호 픽을 포함한 복잡한 내막의 픽 내용들이 있어서 최소 12장, 최대 15장의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트로이트는 8.7밀리언가량의 TPE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데드라인 때 제이든 아이비를 시카고로 보내고 다리오 사리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TPE에서 5.4밀리언의 TPE를 소진해서 남은 금액이 8.7밀리언인데 해당 TPE의 유효기간은 7월 7일까지입니다. 만약 규모가 있는 트레이드를 할 거라면 이 날짜 이전에 사용을 해야 하고 8.7밀리언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오프시즌 보강을 위해서는 무조건 쓰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제는 디트로이트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의 가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커닝햄, 탐슨, 그리고 젠킨스는 코어급 멤버라 생각해서 제외할 예정이고 던컨 로빈스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룰 예정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고로 그 이외의 선수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리스 르버트는 비즐리의 도박 혐의로 인해 급하게 플랜 B로 부랴부랴 데려온 선수인데 플레이오프를 제외한 정규 시즌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만기 계약자라지만 트레이드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보내더라도 셀러리 필러로 최소 1라픽이나 2라픽 여러 장을 껴팔아야 그나마 상대팀도 받아줄까 말까 한 자원이라 생각돼서 안타깝지만 다음 시즌에도 디트로이트 유니폼을 입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폴리드인데 긴 말 할 거 없이 현재 시장 가치가 매우 높은 선수라 생각됩니다.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플레이오프에서 증명해 주었기에 내년 여름에 비제 한적 FA로 풀리게 되는데 어떻게든 팀에 남겨야 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37픽으로 지명한 체즈 르니어인데 보여지는 스탯은 별로지만 시즌 최 좋은 활약들을 잠시 동안 보여주었어서 키워볼 만한 선수라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지적되던 수비 약점도 생각보다 리그에서는 괜찮았고 올 시즌 G리그에서 경기당 8.2개의 3점을 던져서 37.2%의 성공률을 찍어서 당장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원이고 팀의 14번째 선수로 로스터에 두는데 팀 셀러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는 선수입니다. 마커스 세서는 만에 하나 디트로이트가 트레이드를 한다면 플러스 알파 자원으로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타 팀에서 긁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전에 보스턴에서 관심을 가진 친구이기도 합니다. 앞선 압박 수비도 나쁘지 않고 아이솔과 클러치 능력도 있고 커리어 38.6%의 3점 성공률도 기록 중입니다. 다만 디트로이트에서 덜 활용된 이유는 샤크 레이팅은 어느 정도 되는데 리딩과 플레이메이킹에서 젠킨스에 밀리며 벤치에 더 오래 앉게 된 건데 셀러리 필러의 일환으로라도 이 친구가 떠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두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아이제아 스튜어트와 론 홀랜드입니다. 4달 전만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디트로이트의 핵심 코어 멤버 중 하나라 생각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스튜어트는 2001년생으로 벌써 리그 6년차의 선수로 매 시즌 다른 역할을 받으며 4번과 5번 자리를 오가며 묵묵히 제 역할을 톡톡히 해준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초반에는 한때 58%의 3점 성공률까지 기록하며 스트레치4의 가능성도 잠시나마 보여준 이 팀의 심장 엔진 같은 선수입니다. 홀랜드는 2005년생으로 지난해 랭던이 디트로이트의 정원을 받고 처음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선수입니다. 이 친구 역시 스튜어트와 더불어서 벤치의 에너자이저로서 팀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는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요. 작년보다 더 많은 출장 시간을 받으며 정규 시즌 마지막 6경기에서는 3.47.6%의 성공률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플레이오프가 되고 나서 다른 선수가 되었는데요. 스튜어트는 2경기 저해한 나머지 경기에서 폴리드에 뒤처지는 활약을 하면서 부진했는데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부상으로 뛰지 못했는데 올해는 플레이오프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정작 중요한 큰 경기에서 증명해주지 못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프런트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폴리드 연봉의 3배를 받고 있는 스튜어트가 이번 여름 익스텐션 1, 2집을 자격을 갖추었는데 과연 지금 받고 있는 15밀리언보다 더 주면서 킵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홀랜드 입장에서는 작년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렇고 올 정규 시즌에도 로테아웃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사실상의 로테아웃된 거나 다름없어서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 모두 같은 WME 에이전시 소속입니다. WME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고객 2명 모두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적은 출장 시간을 받은 것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설상가상으로 클리블랜드와의 7차전에서 스튜어트가 공격 리바운드를 연속으로 내주고 폴리드랑 교체되어 들어가면서 제러잭 코치와 언쟁이 붙은 장면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스튜어트가 팀원과 코치진과 이러한 마찰을 한 번도 일으킨 전적이 없던 걸 감안하면
다소 의외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 팀의 코어 멤버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선수의 트레이드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스튜어트의 트레이드 가치는 높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플레이오프 활약을 떠나서 언더사이즈임에도 리그 최상위권의 림 프로텍팅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전부터 보스턴에서 꾸준히 관심을 표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싸움꾼 이미지와 달리 이기는 농구를 할 줄 아는 친구이고 스크린을 정말 잘 써줘서 일명 고타 스크린을 통해 볼 핸들러의 림어택기를 쉽게 잘 열어주는 데 능합니다. 홀랜드도 리그의 윙들 중에서 상위권의 수비력을 갖췄지만 공격에서는 아직 다듬을 부분이 많고 랭던의 드래프트 첫 작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빅네임 트레이드에 셀러리 필러로 포함되는 거 아닌 이상 트레이드 되진 않을 것 같고 트레이드 가치도 높은 상황은 아닐 거라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각종 트레이드 루머를 종합해보면 셀러리 규모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수 가치를 판단했을 때도 보면 스튜어트가 트레이드 카드로 쓰이는 그림이 가장 알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이든 아이비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젠킨스의 활약이 영향을 주었듯이 폴리드의 맹활약으로 스튜어트의 연봉과 위치가 다소 애매해진 거랑 비슷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여름 로스터에 큰 변화를 줘야 하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만에 하나 토바이어스 해리스와의 재계약을 원한다면 스튜어트가 잔류하는 그림은 더더욱 그려지지 않습니다. 고로 디트로이트가 이번 여름에 제시할 수 있는 트레이드 기본 골자들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스튜어트와 세서, 그리고 올해 21픽과 8.7밀리언의 TPE를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 1, 스튜어트와 홀랜드, 그리고 올해 21픽과 8.7밀리언 TPE를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 2, 마지막으로는 세 선수와 21픽, 그리고 TPE를 활용한 시나리오 3.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메인 패키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랭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 높이 보강도 필요하다 느껴져서 여차하면 스튜어트를 이용해서 4번 보강을 노리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드 결정에 앞서 디트로이트는 또 다른 FA 예정자들을 킵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농구는 디트로이트!